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5살 된 주부입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를 아니 저와 남편 그리고 우리 딸아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꺼내기까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했어요. 하지만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습니다. 저는 26살에 결혼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렸죠. 남편도 저도 결혼이 뭔지, 가정을 꾸린다는 게 어떤 건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니까 함께 있고 싶으니까 결혼했습니다. 신혼 초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둘이서 작은 아파트에 살면서 소소한 일상들이 다 즐거웠죠.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육아가 시작됐습니다. 밤낮 없이 우는 아기 잠도 제대로 못 자는 날들이 계속됐죠. 남편도 회사 일이 바빠서 새벽에 나가 밤늦게 들어왔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아기랑 둘이 집에 있었습니다. 기저귀 갈고 수유하고 재우고 다시 깨고 이 반복이었어요. 가끔 남편이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아기 좀 봐달라고 부탁했죠. 그런데 남편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지쳐 있었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서로에게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한 게요. 저는 남편이 제 고생을 몰라준다고 생각했고 남편은 자기도 힘든데 제가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나 봐요. 딸아이가 4살쯤 됐을 때 저는 생활비라도 보태려고 작은 옷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가게를 지켜야 했죠. 딸아이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편은 여전히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저는 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설거지는 쌓여있고 빨래는 산더미처럼 있고 아이는 엄마 놀아달라고 보채고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들어오자마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을까요?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 같다는 걸요. 아침에 눈 뜨면 각자 할 일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도 말을 안 하고 주말에도 각자 쉬기 바빴으니까요. 대화라고 해봐야 아이 유치원 보냈냐, 내일 부모 상담 있다, 이런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딸아이를 재우고 거실로 나왔는데 남편이 소파에 앉아 있더라고요. 서로 마주 보고 앉았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정적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 이렇게 사는 게 맞냐고 물었어요. 남편도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자기도 모르겠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대화라기보다는 서로의 서운함을 쏟아내는 시간이었죠. 결국 내린 결론은 이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울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자고 있는 딸아이 얼굴을 볼 때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대로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혼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살게 됐어요. 남편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고요. 5살짜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이제 따로 산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생각보다 잘 받아들여 주었어요. 아니, 받아들인 척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주말마다 아빠가 아이를 데리러 왔어요. 현관 앞에서 짧게 인사를 나누고 아이를 보내고 저녁에 다시 데려오고. 그 시간들이 참 어색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남편 얼굴을 볼 때마다 뭔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조금 여인 것 같고 피곤해 보이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반년쯤 지났을 때 딸아이가 유치원 졸업 여행으로 놀이공원에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엄마 아빠랑 같이 가면 안 되냐고 친구들은 다 엄마 아빠랑 같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말에 가슴이 철렁했지만 남편에게 연락을 해봤어요. 남편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고요. 놀이공원에 갔던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셋이서 나란히 걷는데 딸아이가 양쪽 손을 꼭 잡고 깡충깡충 뛰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아빠랑 같이 왔다면서요. 아이 웃는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회전 목마를 타고 범퍼카도 타고 솜사탕도 사 먹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앉았을 때였어요. 딸아이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과 단둘이 남게 됐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그때 남편이 먼저 요즘 많이 힘들지 않냐고 물었어요. 그 말 한마디에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사실 정말 힘들었거든요. 가게 일하랴 아이 키우랴 혼자 다 하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누구한테도 말하지 못했죠. 제가 울면서 힘들다고 당신도 많이 힘들죠? 라고 물었어요.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기도 힘들다고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롭다고 아이도 보고 싶고 저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자주 만나기 시작했어요. 아이 때문에 만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사실은 서로가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고장 난 게 있으면 고쳐주러 오고 저는 반찬을 만들어서 보내고 명절에도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 유치원 학예회가 있었어요. 아이가 무대에서 엄마 아빠에 대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객석에 앉은 저희를 보는 딸아이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공연이 끝나고 남편이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동네 조용한 카페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남편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저를 떠나보내고 나서 많이 생각했다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봤다고요. 그런데 잘못이라기보다는 몰랐던 것 같다고 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자기도 힘들다는 핑계로 저를 돌아보지 않았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제 차례였어요. 저도 미안하다고 남편도 회사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면서도 가족을 위해 일했는데 저는 그걸 당연하게만 여겼다고요. 집에 와서도 쉬지 못하게 했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게 아니라 각자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나눴죠.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진 게 아니라 여유가 없어서 서로를 돌아볼 수 없었던 거라는 걸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냐고 이번엔 제대로 서로를 이해하면서 살고 싶다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싶다고 이번엔 남편 말을 먼저 들을 거라고 이기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시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각오를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딸아이에게 말해줬을 때 아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엄마 아빠가 다시 같이 사냐면서 깡충깡충 뛰더라고요. 아이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우리가 잘 결정한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시 함께 산 지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예전과는 정말 많이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이 먼저 일어나서 커피를 내려줘요. 저는 딸아이 등교 준비를 시키고요. 저녁에는 최대한 일찍 각자 일을 마무리하고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달라진 건 대화예요. 이제는 서로에게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해요. 오늘 저녁 맛있었다고, 설거지해줘서 고맙다고, 아이 재워줘서 고맙다고.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죠.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물론 여전히 힘든 날도 있어요. 가게 일이 바쁜 날, 남편 회사 일이 많은 날. 하지만 예전처럼 서로를 외면하지 않아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서로 도와주려고 노력하죠. 얼마 전에 남편이 우리 인생에 두 번째 봄이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40이 넘어서 다시 시작한 결혼 생활이지만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결혼보다 더 소중하고 감사해요. 이번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함께하는 거니까요. 주말이면 셋이서 손잡고 공원에도 가고 시장도 보러 다녀요. 딸아이가 엄마 아빠 손을 꼭 잡고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행복해요. 아이도 이제는 밤에 잘 때 엄마 아빠 사랑한다면서 환하게 웃어요. 예전에는 자다가 가끔 우는 날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날이 없어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부부 사이에 말이 없어지고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하고 서로가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요. 그게 꼭 사랑이 끝나서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유가 없어서 서로를 돌아볼 시간이 없어서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거리를 두고 상대방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 그게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야 남편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함께 살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떨어져 있으니까 보이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가족을 위해 애쓰는 사람인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다행히 우리에게는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일 수도 있다고요. 관계의 끝이라고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용기를 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시라고요. 어쩌면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힘들었고, 둘 다 외로웠고, 둘 다 사랑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을 뿐일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저희 부부는 매일매일 배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완벽하진 않지만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이 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요. 모든 가정에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이만 사연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